비트코인 하세요? 안 합니다. 비트코인 왜 안 하세요? 비트코인을 저는 알게 된 지가 $50일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앱스트릭도 읽어보고 네. 뭐 어떤 건 알았는데 네. 기초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냥 그건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같이 빵이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 아니 근데 금 같은 경우도 네. 금도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상. 금은 산업재예요. 금은 쓸 수가 있어요. 산업재로. 산업재로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 금은 사람들이 귀금속으로 안 써도 네, 산업재로서 가치가 있기 금은 때문에. 쓸 때가 많이 금속은 쓸 때가 있죠. 네. 알루미늄 보세요. 요새 알루미늄 가격 보세요. 자동차 그쵸, 가격 오르는 그쵸. 것도 알루미늄 가격 올라서 그런 건데 네. 쓸 때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네.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거를 난 안 할래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다 쓸까요? 비트코인을? 네, 어디다 쓸래요? 비트코인 어디다 쓰지? 테슬라 사는 데 쓰죠. 테슬라 그냥 안 받아주.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형도 안 받아주겠죠. 왜냐면 화성 갈 때까지는 받아주지 않을까요? 네. 화성에 누가 받아주면 되겠다. 화성의 외계인이 받아주면은 비트코인은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 끝나면 끝이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막잖아요. 네. 이게 너무 커지면 네. 적정선인데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 막았어요.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요. 막았는데 어떻게 안 끝나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규모가 네. 너무 커져서 네.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땐 거기까지 커질 수가 없는데 커져서 네. 발권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발권력은 네. 발권력 그거 뭘로 지키는데 국방력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말 안 되면 없애겠지. 말 안 되면 발권력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 나라 있으면 바로 항공모함 출동시켜가지고 결국에 화폐 가치는 미사일 가치거든요. 그렇죠. 화폐 가치라는 거. 똑똑해서 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가 찍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항공모함 출동시켜야지 해서 옆에서 군사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없애버려야 비트코인은 군사훈련 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맞아. 비트코인은 그거를 지켜주는 그게 없구나. 그래서 군부대가. 그리고 그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자본이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본이 한쪽으로 빨려든 거예요. 한쪽으로 이제 거래 뭐 교환의 수단? 똑같아요. 이것도 교환의 수단이 되죠. 희소가 있겠다. 1,000억이다. 누가 1,000억이 받아주면 1,000억이 아니고. 자, 그리고 NFT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똑같다. 어디다 써. 네. 어디다. 근데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거는 저는 그건 블록체인하고 기술은 쓸 때가 있죠. 기술은 쓸 때가 있죠. 아주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은 처음 보고 와 이거 이 사람 이거 천재네. 이거 쓸 때가 진짜 무궁무진하네.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거예요. 이제 콜라라는 뭐 음료수를 만드는 그 제조 기술하고 기술이 뛰어난 거지. 이 콜라가 이거 뛰어난 건 아니거든. 이 콜라를 갖다가 뭐 1억 2억에 막 사람들이 한 캔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 네, 그렇다. 이거는 그럼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으시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000원을 왔어요. 네. 그러면은 안 산다. 만약에 이제 저한테 공짜로 준다고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준다. 그럼 받죠.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 절 10번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다. 네. 지금 뭐 1,000만 원 1,000만 내야 된다. 비트코인 하나에 1,000,000원 시대가 왔어요. 하나에 1,000만 원 왔다. 떨어져서 지금 가격에서 훅 떨어져서 1,000,000원 시대 왔어. 네, 제값 주고 사라고. 할인해 주면 사죠. 1,000만 원인데 나한테 500만 원에 사라. 그럼 사지. 그럼 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세가. 아니 나한테만. 몰래. 신사임당님이 1,000만 원을 사가지고 나한테 500만 원에 팔아줘요. 그럼 나 바로 1,000만 원에 팔게?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바로 할인해버리죠. 완전히 투자에 대한 관점은 그 이익에 대한 그렇죠. 그걸로 갖고 계시네요. 네.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회사는 모두가 그 회사 안 사. 사죠, 저는. 거기서 이익이 나온다면? 나오면 사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이제 PER, 그러니까 회사 가격에 대비 한 5년이면은
회사 가격만큼 돈을 벌어요. 거기다 매년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이 회사 가격이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PR이라 그러는데 PR 5배에 사가지고 10배에 사겠다. 팔겠다. 네. 팔겠다 해서 네. 샀는데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간 거예요. 2배를 기대를 했는데 30%를 오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나는 한 2년에 2배를 기대를 했는데 네. 하루 만에 30%를 올라버리면 네. 개이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연수익으로 환산하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갑자기 뽕 생긴 거죠. 그래서 팔았어요. 네. 그럼 어제 사고 내일 팔았으면 이거 뭐 단타고 주식 노동이네.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그건 투자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나는 이제 내년 보고 네. 그 100%를 기대했는데 다음 날에 했으니까 확 올랐어. 예, 거의 한 700일 기다려야 될 거를 하루 만에 땡겼으니까 얼마나 시간 가치를 땡겨준 거예요. 그 모든 시간도 리소스고 모든 건 리소스거든요. 돈도 리소스고 이 자원이거든요. 네네. 그거에 이제 이 일종의 함수값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다음날 올랐어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거든요. 그건 이제 좋은 투자였죠. 근데 이제 넣었는데 진짜 2년 뒤에 100%를 천천히 간 거예요. 1% 올랐다가 0.5% 떨어졌다가 1% 올랐다가 0.5% 떨어졌다 막 이렇게 했는데 2년 뒤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 가치만큼 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또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익도 늘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 회사는 한 PER 10배 정도로 봐줬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올랐겠죠. 네네. 주식의 시가총액이 더 늘었겠죠. 거기서 팔면 또 되게 바람직한 투자고. 그래서 우선은 좋은 회사,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회사를 네. 골라야죠.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EPS. 주식은 그냥 EPS입니다. 주식은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가장 중요한 게 주당 순이익이다. 네. 그냥 순이익. 네. 순이익. 네. 그냥 이익이 다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거 엄청 올랐잖아요. 네. 테슬라도 지금 이익을 내고 앞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앞으로 뭐 영원히 한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그 가격이 아니죠. 네.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건 이익의 함수라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는 네.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거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장기 곡선은 네. 금은 그냥 딱 인플레이션만큼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산 활동은 없고 자체 자가 발전은 없는 건데 네네. 초과 수익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 초과 수익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금을 안 해요. 특수한 경우에만 해요. 네. 금은 이제 현금 대용인데 이제 금을 이제 바로 뭐 그냥 세금 내면서 금을 살 일은 없고 네네네. 금 관련 이제 금융 상품을 하죠. 네. 그건 네. 이제 그 상황에 봐서 너무 이건 저평가돼 있다 해서 사는데 유리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금은 유리하진 네, 않다.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예, 거리가 있습니다.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은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죠. 예. 초과 수익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내면 그게 다 주주들한테 가면서 네.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거죠. 모든 상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 뭐 돈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애플 같은 회사가 정말 네. 바람직한 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네. 이익과 거기다가 앞으로 또 돈을 벌 거라는 그 구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마음 네. 편안한 거죠. 얼만큼 벌 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에. 모르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얼만큼 벌 건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EPS 얼마일 때 그거에 몇 배 가격에 내가 팔겠다라는 네. 결론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래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미래 이익 같은 게 네. 되게 저는 이제 주식 분석하듯이 사람도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럼 뭐 봐요? 저요? 네. 저는 지나온 시간들 같이 그렇죠. 해온 것들. 얘가 어떻게 했는지를 네.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정말 쉬운 회사를 들게요. 네.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과자 회사. 과자 회사. 과자 회사는 네.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네. 딱 나와요. 그렇죠? 과자를 얼마나 팔았는지. 네. 근데 과자 회사의 이익은 네. 그냥 하나예요. 네. 과자를
많이 팔고 네. 많이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남기면 돼. 거기서 이제 얼마나 그 원가 비중이 작은지가 과자의 저 회사의 이익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수량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한 10년 동안 수량이 네. 거의 뭐 일정했다. PER 몇 배에 거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격을 본다. 네, 한 15배에서 시장 사람들은 과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15배 선에서 거래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당 1,000원 벌면은 15,000원이면은 주가가 리즈너블한 가격이구나. 그 정도 가격이나 했는데 주가가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1,000원 버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가 이제 앞으로 네. 사람들이 과자를 안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엄청 과자를 잘 만드는 회사가 나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체킹해 보는 거예요. 경쟁사가 등장했는지. 네. 근데 그런 일이 없다. 네. 없다. 그러면 이 정도 회사면은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이겠네. 그럼 결국은 그 이익은 주주에게 계속 될 거고 네. 배당은 얼마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적정가 되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영업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국내에만 팔았는데 지금은 해외에다 막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예를 들면 뭐 한류나 다 해가지고 한국 과자에 대한 거를 뭐 동남아, 뭐 인도, 러시아 같은 데서 먹기 시작해요. 그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해외 쪽은 성장이 있구나. 국내는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해외 쪽은 성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할 거는 이제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원재료 가격들도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비용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인건비도 오르잖아요.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인 거거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근데 과자 회사는 비교적 쉽게 올리고 라면 같은 건 쉽게 못 올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올리면 저항이 있어요. 가격 저항이 있어요. 생필품이니까. 네. 그래서 좀 눈치를 봐서 다른 회사랑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과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자는 필수자는 아니죠. 그리고 과자가 좀 그런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어요. 성인들이 예를 들면 어릴 때 새우깡을 먹었어요. 맞아요. 저도 꽃갈콘은 먹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그걸 먹지 맞아. 뭔가 새로운 거 어디 외국에 뭐 신기한 거 뭐 그런 거 한동안 외국 과자도 엄청 우리나라 유행했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확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새우깡을 다시 먹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는 이익이 늘 가능성이 높고 유지할 거고 지금의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 회사 가격이 저렴하다. 그럼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1,000원에 1,000원 버는데 한 주당 1,000원 버는데 한 주 가격이 15,000원이야. 네. 원래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야. 10,000원이다. 그럼 5,000원 먹을 건 있네. 왜 이만큼 싸게 팔 이유가 있어? 한번 찾아보는데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여기서 그거구나. 그렇죠. 이건 주관이에요. 이거를 찾아보는 게 자기 그거구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 파볼 거고 그렇죠.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다가 안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경험에서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15,000원까지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뭐 12,000원만 돼야 되는 생각도 있고 20,000원이어야 돼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옳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아니야 무슨 과자 회사가 10배야 10,000원이야 아니야 니들은 5,000원 받아야 돼 해서 그 가격 아무도 안 사준다 5,000원 가겠죠. 그것이 맞는 거다. 네. 그 투자한 사람 생각이 틀린 거다. 그럼요. 그건 시장은 옳은 거죠. 네. 내가 생각이 틀렸는지 시장이 뭐라 그러지? 일시적인 변동성인지 아니면 내가 완전 틀린 건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잠깐 유행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다시 올라온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흘러도 계속 그 가격이고 그렇다.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이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 10배만 돼도 회사 버는 돈 다 배당해줘 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식 가격은 그 금리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제일 깊어요. 가장 이익과 금리.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있다는 거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서 1년에 1,200만 원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게 1,200만 원이요. 그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잠깐 있어요. 잠깐씩. 네, 제가 그 예전에 2009년도에 네. 현대차 우선주를 10,000원에 샀는데 네. 그때 배당금이 네. 1,050원이었어요. 얼마에 샀는데 1,050원이요? 10,000원인데. 10%가 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현대차 배당금 3,000원 넘고 그렇죠? 그때 10억치 산 사람들 두고 있으면 1년에 3억씩 배당이에요. 3억, 4억인가? 그럴 때가 있구나, 잠깐씩.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당이 줄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실제로 배당이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경우 있죠. 결국 승부네,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EPS예요. 네.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많이 벌면은 그 가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게 다시 그 자연의 조화, 네. 다시 조화가 올 때까지만 네.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냥 편안한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네. 편안한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은 뭔가 인위적인 게 뭔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원래는 네. 제자리로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리에 이탈한 거를 네. 사서 제자리 오면 판다. 네. 제자리보다 올라간 거는 또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가장 매력적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주식을 사랑하세요? 뭐 알바도 이것저것 하곤 네네. 했는데 자본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 자본가가 되면 네. 이제 이 자본가하고 이제 노동자의 그 차이는 일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고 네. 내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자본가인데 이제 제가 그 일터에 없어도 네. 돈이 좀 불어나고 이런 것들에 편하거든요. 네. 재밌어요. 대학 다니면서 네. 대리운전도 하고 컴퓨터 배달도 하고 네.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게 네.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조금 남은 것 같다가 네. 계속 쌓았죠.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냥 한 네. 세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투자 서적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제가 아마 한 세대생들 중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80년생이요. 80년생? 네, 국악권. 저기도 제이블랙 님도 한 체대 나왔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춤추시는 분. 나랑 연배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거 해서 무슨 과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안 하고. 여쭤봤어요. 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니, 뭐 그래서 그 투자는 제가 요새 뭐 골프 치러 다니고 해도 어딘가에서 자본이 일하고 네. 저는 이제 골프를 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좋잖아요. 재밌잖아요.